작년 한 해에만 대한민국에서 무려 100만 개가 넘는 가게가 간판을 내렸습니다. 하루 평균 3,000곳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챙겨보던 그 영상의 프리랜서 편집자부터 대기업의 부품을 대던 알짜배기 공장까지 전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요.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서울 강남의 거대 쇼핑몰 주차장엔 고작 차 20대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부산의 한 PC방은 40석짜리에 손님이 단 2명뿐입니다. 인천의 한 골프 연습장은 30% 파격 세일을 걸었지만 이용객은 겨우 3팀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이죠. 단순한 불경기 수준이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뽑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하고 있는 10가지 산업의 참혹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들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돈을 쓸어 담던 호황 업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자, 바로 화물차 기사입니다. 새벽 4시 30분 15년 베테랑 기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동을 겁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플랫폼 알림이 울립니다. 금일 배정 가능 건수 빵건 깊은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간 물류센터 앞엔 이미 화물차 50대가 장사진을 이루고 기사들은 차 안에서 줄담배만 태우며 핸드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쳤어. 힘없이 집에 들어선 남편에게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일감이 또 없어? 이번 달 할부금은 어떡해요? 아내의 물음에 묵묵부답. 이게 전국의 개인 화물차 사장님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건설 현장은 셧다운됐고 공장은 멈췄으니까요. 나를 짐은 없는데 보험료, 찻값, 기름값은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수백만 원인데 손에 쥐는 건 1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더 절망적인 건 구조적 변화입니다. 쿠팡이나 대한통운 같은 공룡 기업들이 자체 물류망을 완비해버렸거든요. 개인 기사들의 설 자리가 완전히 증발한 겁니다. 이 바닥의 진짜 비극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5년을 함께한 트럭을 중고 매물로 내놔도 한 달 넘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사는 사람조차 씨가 말랐다는 뜻이죠. 두 번째, 제조업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년간 자동차 부품을 깎아온 한 공장. 사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직원들을 소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턴 월급 지급이 어렵겠습니다. 웅성거리는 직원들의 원성에도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린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 현대차 구매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번 분기부터 중국 업체로 교체합니다. 30년 우정이 단칼에 베어지는 순간 품질 문제입니까? 라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품질은 대동소이한데 단가가 절반이라서요. 전화를 끊은 사장의 손은 덜덜 떨렸고 결국 2024년 12월 15일 공장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25명의 가장이 길거리에 나앉았죠. 전국의 공단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가격은 반값인데 품질은 따라왔으니 대기업들도 원가 절감을 위해 국산을 버리고 중국산을 택하는 겁니다. 작은 나사부터 정밀 부품까지 중국 직구로 들어오니 중간 유통과 제조 공장이 줄줄이 도산합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던 다짐요. 그런 업체들도 이미 백기를 들었습니다. 공단 곳곳에 나붓기는 임대문의 현수막은 1년이 지나도 떼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과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핵심 부품까지 장악당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도 기술 우위도 모두 잃어버린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동대문 도매시장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짐을 싸는 사장님에게 옆 가게 주인이 말을 겁니다. 사장님, 결국 접으시는 거예요? 네, 더는 못 버티겠네요. 질문한 사장님도 씁쓸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저도 다음 달이면 끝입니다. 이곳에서 12년을 버텨온 터줏대감들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물건을 떼어가려는 쇼핑몰 운영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곳입니다. 하지만 알리에서 사는 게 더 싼데 왜 가요? 라는 말이 돌면서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동대문에서 10,000원에 떼와서 30,000원에 팔던 옷을 테무에서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7,000원에 무료 배송까지 해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민할 이유가 없죠. 알리, 테무, 쉬인, 이른바 알테쉬의 공습이 한국 시장을 덮치면서 유통의 법칙 자체가 뒤집혔습니다.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의류나 잡화를 취급하던 영세 판매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 편집자입니다. 홍대 앞의 한 스튜디오. 5년차 편집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덮습니다. 이번 달 들어온 의뢰는 달랑 한 건. 3년 전엔 한 달에 15건씩 쳐내느라 밤을 새우고 의뢰를 골라받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딱입니다. 거래처에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가관입니다. 요즘 AI 돌리면 5분 만에 나오던데요? 말문이 막힙니다. 실제로 2025년 영상 제작업의 폐업률은 폭증했습니다.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카메라를 놓고 업계를 떠났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썸네일, 로고, 컷 편집 같은 기본 작업은 인공지능이 몇 분 만에 뚝딱 해치웁니다. 자연히 단가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죠. 예전에 80만 원 받던 일을 지금은 30만 원에 해준데도 일감이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프리랜서 한 번 쓸 돈이면 고성능 AI를 1년 내내 구독할 수 있으니까요. 소규모 스튜디오들의 줄 폐업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개발자 시장이 붕괴했던 패턴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시장을 그대로 덮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네 카센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외치며 나갔는데 들어온 건 전기차입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좀 거슬려서요. 사장님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전기차를 못 봅니다. 손님이 황당해하며 묻죠. 그럼 어딜 가요? 공식 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결국 손님은 인상을 쓰며 차를 돌립니다. 아버지 때부터 30년을 지켜온 가게, 못 고치는 차가 없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아예 다른 영역이니까요. 진단 장비도, 부품도, 정비 교육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엔진 오일,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같은 돈 되는 정비거리가 70% 이상 증발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타이어나 에어컨 정비마저 테슬라나 현대, 기아의 직영센터가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동네 카센터는 구조적으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고장이 안 나고 젊은 층은 아예 차를 안 사니 답이 없죠. 결국 폐업을 결심합니다. 30년 묵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된 셈입니다. 전국 8만여 정비소 중 영세 업체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줄줄이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캠핑장입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주말, 예약 장부엔 단 2팀만 적혀 있습니다. 이상하네. 원래 이맘때면 만석이어야 하잖아? 8월엔 아예 손님 없는 주말이 생기더니 9월부터는 적자가 났고 10월엔 결국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문에 전화 한 통 없습니다. 5년 전 오픈할 때만 해도 예약이 석 달씩 밀려있던 코로나 특수의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늘길이 열리자마자 거짓말처럼 거품이 꺼져버린 겁니다. 캠핑장은 텅 비었고 그 자리를 메운 건 해외 여행객들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리와 테무발 중국산 장비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국산 텐트가 20만 원일 때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중국산은 단돈 5만 원. 소비자의 계산기는 냉정했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고 오지. 누가 고생하며 텐트 칩니까? K2나 블랙야크 같은 아웃도어 공룡들조차 매장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캠핑 편집숍엔 재고떨이 50% 현수막이 나부끼지만 손님은 없습니다. 강원도 캠핑장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 7번째 타자, 골프장입니다. 11월의 어느 주말, 한때는 부킹 전쟁이 벌어졌던 골프장 예약률이 55%에 그쳤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10% 초과 예약으로 대기줄이 끝도 없던 곳입니다. 작년부터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절, 이른바 골린이라 불리던 20, 30대가 필드를 점령했었죠. 골프 붐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젊은이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라운딩 한 번에 30만 원이 우습게 깨지는데 지갑 얇아진 젊은 층이 버틸 재간이 있나요? 계산 딱 나옵니다. 이 돈 필드에 뿌리느니 차라리 해외여행 갑니다. 결국 테니스나
러닝 같은 가성비 운동으로 환승 이별을 택했습니다. 골프장들은 매물로 나오고 스크린 골프장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골프 의류 매장은 철수 아니면 부도, 둘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층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이 높은 취미로 대거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붕괴 현장, 영화관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저녁 7시, 황금 시간대, 200석 좌석의 관객은 고작 30명뿐입니다. 관계자의 한숨소리가 영화 소리보다 큽니다. 예전 같으면 매진 행렬이었겠지만 이제는 옛말입니다. 3개월 뒤 그 상영관은 스크린을 뜯어내고 실내 클라이밍 센터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만 틀어서는 전기세도 못 낸다는 판단이 선 거죠. 업계 1위 CGV조차 알짜 지점을 정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까지 근근히 버티던 개인 극장들은 2025년이 되자마자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논리는 확고합니다. 2만 원 내고 광고 보고 옆 사람 광크 당하느니 집에서 넷플릭스 한 달 구독하는 게 100배 낫다는 겁니다. 티켓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관람 경험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팝콘 세트에 10,000원 넘게 쓰는데 옆에선 스마트폰 불빛이 번쩍입니다. 소위 대작이라던 영화들도 줄줄이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극장들은 생존을 위해 영화를 포기하고 업종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9번째, PC방의 몰락입니다. 2024년 9월, 대학가 PC방에 들어온 학생이 텅 빈 좌석을 보고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 망한 거 아냐? 사장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한마디였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습니다. 오후 3시, 피크타임에 손님이 고작 5명. 10년 전만 해도 자리 잡으려고 줄을 서던 곳이었습니다. 요즘 10대들은 집 침대에 누워 모바일 게임을 합니다. 굳이 PC방에 갈 유인이 사라진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로 연명하던 시절도 끝났습니다. 수요 자체가 모바일로 대이동했습니다. 결정타는 저출산입니다. 10대 인구 자체가 역대 최저를 찍으니 고객층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게임이 나오면서 고사양 컴퓨터라는 PC방만의 무기마저 녹슬어버렸습니다. 전국 PC방 숫자는 2020년 1만 5천 곳에서 2025년 1만 곳 아래로 급전직하했습니다. 대학가 대형 PC방이 먼저 쓰러졌고 이제는 골목 상권의 생계형 PC방들도 하루 매출 10만 원을 못 채우며 폐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건설 현장의 비명입니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의 책상 위엔 독촉장이 수북합니다. 머뭇거리는 직원에게 할 말은 뻔합니다. 미안하다. 이번 달 월급 조금만 기다려다오. 하지만 그 조금이 영원히 오지 않을 거란 걸 서로가 압니다. 4년 전 대형 시공사를 믿고 계약할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미분양이라는 악몽이 덮쳤습니다. 시공사 자금줄이 막히니 하청업체는 돈 구경을 못합니다. 분양만 되면 하던 희망 고문이 1년째입니다. 여전히 빈집투성이입니다. 결국 12월 그는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냈습니다.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23%나 급증하며 사상 최악의 지표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니 그 여파가 실물 경제를 덮칩니다. 집이 안 팔리니 이사 수요가 실종됐습니다. 도배, 장판, 인테리어 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가구와 가전 매장도 파리만 날립니다. 한 인테리어 사장님이 토로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주말마다 신혼부부 상담줄이 길었는데 말이죠. 2024년엔 주말에 서너 팀 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두 팀 오면 감지덕지입니다. 17년을 버틴 그도 결국 지난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끝이 아닙니다. 경제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0개 산업의 몰락을 보셨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호황이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덮친 거대한 4개의 파도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변화를 거부한 업종들은 속수무책으로 쓸려나갔습니다. 첫 번째 파도, 바로 차이나 쇼크입니다. 2024년 어느 날
공장 사장님이 중국산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 경악했습니다. 우리 제품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가격표는 정확히 절반이었으니까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 중국산은 조잡해서 딱 봐도 티가 났는데 지금은 전문가도 구분을 못합니다. 마감부터 내구성까지 완벽하게 따라잡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칼을 갈았습니다. 한국 제품을 뜯어 분석하고 한국 기술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공장 시스템을 통째로 복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품질은 대등한데 가격은 반값, 심지어 3일이면 한국 앞마당까지 배송됩니다. 주조, 금형, 용접 같은 뿌리 산업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중국산 부품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나사 하나부터 정밀 모터까지 알리바바 직구 루트가 뚫리면서 방어막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가격으로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파도, 기술의 역습입니다. 2024년 한 영상 편집자가 실험 삼아 AI에게 썸네일 10개를 맡겼습니다. 단 5분 걸렸습니다. 사람이 머리 싸매고 만들면 3시간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인간의 작업물과 섞어서 보여줬습니다. 어느 게 AI가 만든 건지 맞춰보세요. 클라이언트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편집자는 직감했습니다. 아, 내 밥그릇 깨졌구나.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차를 보세요. 엔진이 사라지니 정비할 부품 70%가 날아갔습니다. PC방, 클라우드 기술 덕에 집 컴퓨터로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3년 전에 배운 기술이 오늘은 쓰레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영구적으로 재편되는 지각 변동입니다. 세 번째 파도, 세대의 반란입니다. 2024년 백화점 명품관, 20대 손님이 가방을 만지작거립니다. 직원이 다가가 설명을 하려는데 손님이 말을 자릅니다. 얼마예요? 380만 원입니다. 손님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베트남 항공권을 검색합니다. 4박 5, 1 풀빌라 여행이 80만 원이네. 가방 하나 멜 돈이면 해외여행을 4번 가겠네. 손님은 미련 없이 매장을 나갔습니다. MZ세대의 계산법이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골프 30만 원 대신 테니스 3만 원, 극장 4만 원 대신 넷플릭스 만원, 캠핑 50만 원 대신 해외여행. 그들의 선택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과시용 사진보다 진짜 경험을, 브랜드 로고 값보다 철저한 가성비를 택합니다. 18홀, 라운딩 한 번에 최소 20만 원, 카트비와 캐디피까지 더하면 30만 원이 훌쩍 넘는 돈. 그들은 더 이상 호구 잡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비행기표 끊겠다며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기성세대와는 삶의 방정식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이제 네 번째 거대한 파도, 바로 부동산 시장을 덮칩니다. 2024년 어느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거래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공사 스케줄 말인데요. 죄송하지만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2-3건은 기본이었잖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집이 안 나가니 이사 수요가 전멸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다른 곳을 돌려봐도 반응은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 똑같았습니다. 아파트 거래 절벽에 이사마저 실종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배장이가 풀칠을 멈추고 장판 시공이 끊깁니다. 가구점엔 먼지만 쌓이고 가전제품 매장은 파리만 날리게 되죠. 건설사 한 곳의 부도는 그들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관된 수십 가지 업종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니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고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서 돈맥경화가 온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부동산이라는 기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내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갑을 열 강심장은 없습니다. 소비 빙하기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들은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하니까요. 살생부에 올라탄 업종들이 줄을 섰습니다. 학원가를 볼까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뒤엔 학원 간판 절반이 내려가겠죠. 병원이라고 안전할까요? 지금이야 고령화 덕에 환자가 넘쳐나지만
총인구가 줄어들면 병원도 결국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는 또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기름 넣는 차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의 밥줄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직업이 5년 뒤에도 살아남을 거라 확신하시나요? 혹시 매출 그래프가 꺾이고 일감 단가가 야금야금 깎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장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이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 아, 이제 끝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엔 이미 탈출구가 막혀 있을 겁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어제부터 들이닥쳤고 방파제는 오늘 쌓아야 합니다. 결국 이 뚜렷한 징후를 먼저 포착하느냐, 아니면 애써 외면하다가 해일에 휩쓸려가느냐, 생존은 거기서 갈립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산업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산업이 나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디 이 신호를 놓치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부하며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